네. 그래서 이제 오늘 댓글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개념을 조금 먼저 이해한 다음에 저희가 그 댓글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음 음 자 그 DB 테이블이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저희가 만든 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포스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죠. 포스트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때 저희가 여기다가 뭐 그런 걸 추가했죠. 뭐 여기다가 타이틀 그다음에 또 뭐야? 타이틀 그다음에 뭐 컨텐트 이렇게 추가를 했고 뭐 여기 항목은 뭐 여기는 스트링이었고 여기는 뭐 텍스트였고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 포스트라는 테이블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저희가 그때 이제 포스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거기엔 이제 뭐 타이틀, 컨텐트 이런 항목들이 이제 스트링, 텍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어 뭐 여러 가지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에는 이 테이블이 하나만 있진 않겠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뭐 그 댓글 기능처럼 이렇게 뭔가 포스트와 연관된 테이블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 게 이제 그 댓글 코멘트라는 이제 테이블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여기에는 그게 들어가요. 포스트 아이디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컨텐트 그리고 얘는 텍스트 얘는 인티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뭘 하는 애냐면 그 이걸 빼먹었네. 이게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레일즈에서 만들어주는 애들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여기 넘버가 하나씩 올라가는 그 숫자가 1씩 올라가는 프라이머리 키를 이제 아이디로 할당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포스트로 게시판 만든 거 URL 접근할 때도 그 각각 아이디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처럼 다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도 추가할게요. 아이디 그다음에 인티저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얘가 이거를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개면은 그냥 이게 똑같이 두 개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그냥 이게 똑같이 있고 이거는 그냥 대략 쓸게요. 코멘트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도 포스트 아이디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도 이제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예. 그래서 이 코멘트라는 테이블은 그 이걸 외래키라고 불러요. 외래키. 그래서 포스트라는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외래키로 가지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코멘트는 그러니까 이 댓글은 "이 게시물에 달려 있는 댓글이야."라고 이제 그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내가 쓴 댓글이 어느 게시물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말고 쪼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1대 N 관계라고 불러요. 1대 N 관계 이런 거를. 그 포스트는 1 이고 예 포스트가 1대 N 관계. 그러니까 1대 다수의 관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말고 태그 같은 게 이제 쪼끔 복잡해요. 태그 같은 기능들이 게시판에 달려 있는 태그를 다는 기능들이 N 대 N 기능이에요. 왜 N 대 N이냐? 그러니까 왜 이건 1대 N이고 그건 N 대 N이냐? 1대 N은 뭐냐면 하나의 게시물은 여러 가지 댓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하나의 댓글이 여러 개의 게시물을 가질 수는 없죠. 근데 하나의 게시물은 여러 가지 댓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뭐 이제 흔히들 좀 다가가기 쉬운 개념으로는 태그 같은 거는 하나의 태그가 하나의 게시물에도 갈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의 태그가 여러 개의 게시물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게시물이 또 여러 개의 태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가 N 대 N으로 나오거든요. N 대 N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거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 사이에 이거는 이제 다 지울게요. 좀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이번 아마 예 이번 튜터링에서 N 대 N까지는 다루진 않을 것 같아서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3 개가 필요해요, 3 개가. 이렇게. 왜 3 개가 필요하냐면 태그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포스트, 얘가 태그스, 얘는 뭐 포스트 투 태그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음 여기 이제 아이디, 여기 뭐 타이틀, 얘는 인티저, 뭐 텍스트, 그다음에 얘도 아이디. 무조건 아이디는 모든 테이블에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얘는 이렇게 가져요. 포스트 아이디 그리고 태그 아이디 그리고 얘는 뭐 여기도 이제 뭐 태그 타이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할 때 그냥 요것만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가 여기를 보고 얘는 여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N 대 N이 매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렇게 얘는 1 이고 얘가 N이고 이렇게 N이고 해서 이게 사실은 가운데 거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해 주는 거고 다리 역할만 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N 대 N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게시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어디 뭐 카페에 놀러 갔다 왔다. 그래서 그러면 태그로 카페를 달잖아요. 근데 그 카페라는 태그는 내 게시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시물에도 달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반대로 내가 쓴 게시물 역시도 카페 말고 뭐 커피 이런 식으로 다른 태그를 또 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매칭시켜 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요 테이블을 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매칭시키는 그런 어 역할을 하는 그런 테이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시간이 남거나 하면은 다룰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요런 내용이 이제 나오지는 않고요. 일단 그래도 좀 먼저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해 보면서 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희 그때 이제 요거 다 실행하셨나요? 저희 저번에 했던 거? 저 이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 동면 모드인가? 그렇게 돼 있길래 이거를 다시 실행을 했어요. 그 죽어 있길래 다시 실행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 잘 들어가지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잘 되네요. 요거 지금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이게 일단 돼야 시작할 수 있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제 아마 댓글을 저장할 그 모델 댓글을 관리할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댓글 모델을 추가해 주도록 합시다. 이거 안 되네. 음 자, 요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음 추가가 됐고요. 추가가 되셨으면 그다음에 요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명령어는 그냥 저희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냥 따라 치실 분들은 따라 치셔도 되고, 그냥 복사하실 분들은 복사하시면 됩니다. 음, 네. 다 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뭘 볼 거냐면, 그 모델을 추가하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이제 저번에 스캐폴드 작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볼 건데, 저희가 그동안 안 쓰던 게 나왔어요. 그 레퍼런스라는 이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요거 하기 전에 설명드렸던 그 관계형 DB에 관련된 이제 컬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DB에 반영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 포스트고 널은 펄스고 포린 키 true잖아요. 이거가 이제 외래 키로 포스트 아이디라는 항목으로 인티저
int형으로 그 컬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저번에 만들었던 포스트 모델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포스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t-int 포스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레퍼런스를 쓰면은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거를 쓰면은 레이즈에서 내부적으로 DB 컬럼을 만들 때 인덱스를 추가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인덱싱 개념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 좀 DB 쪽으로 아예 빠져야 돼가지고 그것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덱싱이 필요한 이유는 뭐 대용량으로 뭔가 조회를 할 때 인덱싱을 기준으로 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른 처리가 가능해서 그 이제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관계형 모델을 만들 때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했으면 이제 이따가 항상 뭘 했었죠? 레이즈 DB 마이그레이트 아니면 레이즈 DB 마이그레이트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가 됐네요. 이제 DB가 추가가 되었고, 그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고, 저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아까 추가했던 컨트롤러로 가서 컨트롤러를 먼저 수정을 해볼게요. 컨트롤러에다가는 무엇을 추가해 줄 거냐면, 이제 그, 저희가 원래 수정까지도 하면 좋은데, 수정은 이제 이미 저희가 게시판 만들면서 해봤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생성이랑 삭제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성은 커멘트 크리에이트 이제 추가가 돼야겠죠. 포스트 아이디 사람스 포스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하고 투 뭐 백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걸 이렇게 하고 삭제도 그냥 똑같이 커멘트 find 뭐 사람스 아이디 destroy 하고 redirect to back 이렇게 작성해 주실게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따가 그 보시면은 파라미터로 생성을 할 때 포스트 아이디를 같이 보낼 거예요. 생성을 할 때 포스트 아이디를 같이 보낼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포스트의 댓글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를 지정을 해주는 포스트 아이디 하나랑 그 댓글 내용이랑 이제 같이 파라미터로 생성하도록 바디 안에 넣어서 요청을 보내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시 이 백이 뭐냐면 그 세이브를 눌렀을 때 그 요 URL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뒤로 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희가 뭐 비동기 처리로 REST API를 만들어서 막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URL 이동을 요청을 보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래 게시물로 보기 위해서 리다이렉트 투 백을 통해서 이제 그 원래 있던 게시물 위치로 이동하려고 이런 명령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포스트에서도 했었죠. 포스트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작성을 하셨으면
또 라우츠.rb로 갈게요. 라우츠.rb로 갈게요. 요거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라우츠.rb로 가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이미 그때 제가 이렇게 리소스하고 컨트롤러 명을 쓰면은 create랑 뭐 리드 그다음에 CRUD 관련된 걸 이제 알아서 다 추가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중첩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안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코멘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처음에 리소스 얘만 했을 때는 URL이 이런 식이었잖아요. 포스트 그다음에 포스트 아이디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다가 저렇게 넣으면은 뭘 추가할 수 있냐면 포스트하고 포스트 아이디하고 코멘트 이런 거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댓글 같은 거 쓸 때는 되게 유용하게 쓰겠죠.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또 이런 URL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삭제를 할 때 삭제하는 파라미터 안에다가 뭐 바디나 뭐 파람이겠죠? 뭐 파람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포스트 아이디는 뭐 1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보내야 돼요.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뭐 따로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리소스 안에 또 리소스 해 가지고 특정 컨트롤러를 넣으면은 이 포스트 컨트롤러를 탄 다음에 다시 그 안에 있는 커멘트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레일즈 그러면은 됐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이제 요거잖아요. 여기 아마 get하고 뭐 코멘트하고 뭐 create 이런 식으로 있었을 텐데 이걸 안 쓰고 이렇게 리소스 안에다가 또 리소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또 다 만들어줘요. 그것도 이제 포스트라는 아이디를 지정해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사실은 동작은 다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뭐 그냥 코드 스타일, 뭐 패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써야 되는 게 이제 포스트 아이디라는 값을 파람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때 컨트롤러 만들었을 때 당시 라우츠에 추가해줬던 대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파람에다가 따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포스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리소스 안에다가 또 커멘트를 추가해서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에 포스트 아이디의 커멘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스트에 포스트 아이디의 커멘트의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뭔가를 이제 커멘트를 좀 조작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라우트 안에 이렇게 중첩해서 쓰면은 훨씬 이제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저희 뷰의 포스트 안에 쇼로 가볼 거예요. show.html.erb 여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오면은 그때 저희가 그냥 만들어 놨던 거 요렇게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자, 요거를 어 그 다시 카톡방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어디다 하냐면 그 여기 보시면은 그 마지막 p 태그 있거든요. p 태그나 아니면은 그냥 밑에 있는 링크 투 요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어디다 두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상관은 없는데 그냥 댓글이 보통 게시글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렇게 일단은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추가를 하고 종료. 시작. 아마 이거 시작을 다시 하면은 기능이 동작할 거예요. 음. 이제 그 맞다. 자, 요거 여기서 이제 원래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이트 한 다음에 바로 해 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딴 거 같이 설명하다가 까먹고 넘어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모델로 가 보실게요. 모델의 코멘트 가 보시면 belongs to라는 게 이제 여기에는 추가가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어떤 값을 외래 키로 어떤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레퍼런스 포스트 해가지고 포스트 아이디를 외래 키로 이제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아이디 가지고 있으니까 포스트를 이제 belongs to 하고 적어줘야 이제 얘가 코멘트라는 모델이 포스트를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포스트에다가는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has many 이런 식으로 해서 has many 그 has many comments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1대 n일 때는 has many를 써요. 뭐 n대 n일 때도 이제 각자 has many를 해서 쓰고 그다음에 1대 1일 때는 1대 1 매핑인 경우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1대 1인 경우에는 has one 이런 식으로 해요. has one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이번에 댓글은 한 개의 게시물은 여러 가지 댓글을 가질 수 있으니까 has many를 사용할 거고 has many를 쓰는 경우에 이 모델명은 복수형으로 써줘야 돼요. 복수형으로. 코멘트 이렇게. 근데 코멘트에서는 이제 얘는 n대 1이라서 1을 바라보는 경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형으로 포스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적어주시면은 이제 실제로는 근데 이게 없더라도 DB상에서는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거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일즈에서 연결하는 것과 DB가 연결이 된 거랑은 또 별개예요. DB는 지금 이미 저희가 만들 때 레퍼런스랑 포린키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써서 포린키를 통해서 이미 연결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게 내부적으로 이걸 왜 해주냐면 이거를 해줘야 레일즈에서 제공하는 그 이런 관계형 모델에 대한 명령들을 쓸 수 있어요. 메서드나 함수들을. 그렇기 때문에 추가를 해준 거고요. 이거는 먼저 일단 잘 되는지 보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잘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추가하면은 이게 일단 안 되니까 좀 다른 걸로 써놓을게요. 포스트 패스
패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예. 일단은 이게 원래 백을 써서 뒤로 보낼라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일단 요렇게 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그 이 패스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URL이고 이걸 조금 작게 보면은 작게가 안 돼. 어. 이 프리픽스 형태로 쓸 수가 있거든요. 요 URL을 레일즈에서는 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다 뭐 요런 느낌이에요. 요 뒤에다가 이제 패스를 붙여서 패스나 URL을 붙여서 이 프리픽스를 통해서 그래서 방금 이제 써준 게 뭐냐면 여기 포스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걸 하면은 쇼 있잖아요. 저희 그때 했었던 요 위치 포스트 슬래시 1 여기로 이동시키는 이제 프리픽스가 뭐냐면 포스트예요. 포스트 뒤에다가 패스를 붙여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여기는 이제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언더바 패스하고 파람스에 포스트 아이디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 포스트에 뭐 그 포스트 아이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일 될 수도 있고 2가 3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요게 요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그 만약에 이제 생성에 성공을 하면은 일로 이제 이동을 시킨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댓글을 뭐 댓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을 달면은 여기 댓글이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삭제 역시도 그냥 삭제하면은 똑같이 삭제되고. 그래서 그 요거를 조금 뷰 쪽에서도 요건 이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뷰에서 방금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추가했던 거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추가를 했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때 저희 포스트에 폼 만들 때 이거를 했었죠. 폼이. 그래서 폼을 만들고 액션을 요청하는 주소, 목적 주소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포스트에 포스트 아이디에 여기 있죠. 보시면은 좀 내리면은 포스트에 포스트 아이디에 커멘트 한 다음에 요거를 메서드를 포스트로 보내면 생성 여기 크리에이트로 연결이 되죠. 크리에이트로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생성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폼에 있는 컬럼이 뭐가 있냐면 컨텐트. 저희 아까 만든 게 컨텐트밖에 없죠. 그래서 컨텐트 내용 하는 필드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장 버튼까지 이제 추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댓글 작성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컨텐트 내용을 이제 넣어서 요 요청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메서드 HTTP 메서드를 포스트로 설정을 해서 요 요청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컨트롤러에서 받냐? 커멘트에 크리에이트라는 컨트롤러가 이거를 받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포스트 아이디 여기 있었죠? 아까 URL에 요거를 받고 그냥 컨텐트를 받아서 생성을 해 줍니다. 예.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요. 댓글 목록. 여기서 이제 그게 나와요. 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 모델에서 헤즈맨이나 비롱스 투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레일즈 상에서 연결을 해 주면은 레일즈에서 관계형 모델에서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만약에 코멘트라는 녀석을 저희가 직접 리스트를 가져오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이런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 인덱스에서 썼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커맨드 컨트롤러에다가 뭐
코멘트 그다음에 뭐 코멘트 점 그때 where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where 뭐 포스트 아이디는 뭐 params 포스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어차피 포스트를 알고 있어. 우리는 이미 그 포스트의 쇼기 때문에 이미 포스트는 알고 있어. 포스트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죠. 포스트는 여기 있죠. 그래서 포스트는 알고 있으니까 댓글을 어떻게 가져올까? 그러면은 해지 메뉴로 연결했으니까 포스트하고 코멘트 코멘트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포스트와 연결된 모든 댓글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코멘트도 똑같겠죠. 코멘트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포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거 그냥 예시로 보세요. 그냥 만약에 뭐 코멘트는 find 1 뭐 첫 번째 코멘트를 가져와서 이 댓글이 어떤 게시물과 연결되어 있는가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포스트와 연결되어 있는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연결된 애들을 좀 활용해서 그냥 뭐 조건식이나 뭐 쿼리 이런 걸 날릴 필요 없이 액티브 레코드만으로도 그 그러니까 레일즈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레코드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모델 연결된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네.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포스트에 이 게시물에 연결된 댓글들을 다 가져오고 이거를 이제 반복문을 돌려서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뒤에 이제 삭제하는 버튼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그 내용이 저희가 만든 댓글 기능이 잘 동작을 하고 근데 이제 요게 쪼금 예쁘지가 않죠. 이렇게 URL을 그냥 텍스트 값으로 덕지덕지 붙여 놓으니까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걸 다 수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번거롭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죠,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저희 리다이렉트 할 때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얘도 프리픽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써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 주고 뒤에다가 패스를 붙이고 여기다가는 포스트 아이디만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포스트. 이거를 이 레이지가 또 편한 게 이게 꼭 포스트 아이디라고 포스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꼭 지정해서 아이디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포스트 이렇게만 해서 넣어도 알아서 동작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레이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알아서 동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똑같이 동작하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 아까 썼던 거랑 그러니까 아까는 요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었죠. 그냥 요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쪼금 더 어 뭔가 일관돼 보인다 해야 되나?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여기는 이제 보면은 딜리트죠. 딜리트니까 여기 딜리트에 해당하는 녀석을 보면 돼요. 요거 있네요. 포스트 커멘트. 여기도 똑같이 포스트 커멘트 하고 언더바 패스 그리고 포스트 그다음에 얘는 두 개가 있죠. 포스트가 있고 아이디도 넣어 줘야 돼요. 이게 아이디가 아마 당연히 코멘트에 있는 아이디를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코멘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이 이제 삭제도 동작을 합니다. 음. 아 이미 삭제돼서. 네. 동작을 하죠. 삭제도 잘 추가를 하면은 추가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이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언어나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는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절대 아니고 레일즈에서도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를. 왜냐면 아까처럼 URL로 쓰면은 만약에 뭐 내용이 좀 바뀌거나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다 찾아서 다 바꿔 줘야 되는데, 스트링으로 돼 있으면은 그걸 또 다 바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찾기도 쉽고 바꾸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실제로 레이즈에서도 이렇게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 관계형 DB, 그러니까 DB를 관계를 맺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걸 레이즈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댓글 게시물에다가 댓글 기능을 통해서 그 1대 N 관계의 모델과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사용자 인증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게 쪼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이거를 뭐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좀, 내가 만든 게시판에 내가 뭐 사용자 로그인도 해서 뭐 유저가 쓴 게시판, 어떤 유저가 썼는지, 뭐 어떤 유저가 댓글을 작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럼 좀 재밌게 한번 잘 구성을 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도 석가탄신일이라서 공휴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그냥 패스를 할까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는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요일이라도? 조금 뭐 요거는 뭐 당장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은 요거는 그냥 카톡방에서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카톡방에 올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그냥 뭐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